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극대극소와 관련된 문제풀이 계속 진행을 하고, 이제 오늘은 오목볼록, 변곡점, 이게 이제 수투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수투에서 안 나오지만 우리가 미적분 공부할 땐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히나 다항함수, 3,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수로 구함, 삼각함수가 포함된 이 초월화 함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 오목볼록과 변곡점에 대한 내용, 오늘 이론 정리를 전부 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공부한 함수들이 전부 다 낯섭니다. 그 낯선 함수들을 미리 외울 수 없어요. 반드시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하지만 이 과정도 역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전체를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9-5번부터 해볼까요?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세요.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십시오. 그러니까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는데, 우리가 사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9단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네, 다다음 시간에 진행할 건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과정은 사실은 지금 이 문제처럼 극값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싹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봐. 내가 어떤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이게 극대가 되는 점이야. 이게 극소가 되는 점이야. 그리고 이 두 점 이외에는 또 다른 극값이 없어. 그럼 이 그래프 무슨 그래프입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봐보세요. 극대가 된다는 뜻은 여기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점 말고는 극값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감소를 하고요. 여기는 극소이기 때문에 다시 또 증가를 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극값만 알면은 이거를 연결을 해버리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게 뾰족하지는 않겠지.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그래프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0이 됐다가 여기는 이렇게 증가한다라든지 뭐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래프가 무한히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X축이라고 치면은 X축이 하나씩 가까워지면서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어쨌든 극값만 구하면 그래프 모양을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수전지 집합에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그래프가 보니까 삼각함수네요. 삼각함수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주기성이 있습니다. 주기성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 x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sin x가 그렇죠. 2파이마다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osine x는 뭡니까? 또 2파이마다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전체 덩어리가 어차피 1은 똑같기 때문에 1 더하기 cosine x도 2파이마다 반복되고 sine도 2파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곱한 함수는 무조건 2파이마다 반복되므로 fx는 주기가 2파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주기가 2파이고 주기가 2파인 걸 곱하거나 더하거나 뺐다고 하더라도 주기가 항상 2파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2파이마다 반복되는 건 맞지만 주기가 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주기가 뭐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래프마다 달라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x가 2파이씩 꺼질 때마다 이거는 항상 일정하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2파이마다는 무조건 반복됩니다. 주기의 수학적 정의는 반복되는 최소 단위야. 그러니까 파이마다 반복되면은 당연히 2파이마다 반복되지만 주기를 2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0에서부터 x가 2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f'x를 구하면 함수의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이게 코사인 되는 거니까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능령이 되는 값을 찾아야지만 극값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인 자리에다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면은 2 코사인 x. 자, 1, 2, 1, 1.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요. 그래서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값은 명확하죠? 뭡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2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얘가 마이너스를 되는 값은 뭐밖에 없어요? 파이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3분의 파이이거나 또는 3분의 5파이가 되면은 되겠네요.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3분의 5파이가 또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요 좌표가 바로 극값이 되는 후보들인 겁니다. 근데 무조건 극값은 아니고요. 극값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점을 갖다가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1문제가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에요. 일단 이걸 찾고 이걸 찾은 다음에 이거를 증간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조금 더 쉽게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이걸 지금 판정하기가 조금 힘들잖아. 게다가 삼각함수는 요거 좌우의 증가함수의 막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기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릴 겁니다. 점을 바로 찍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파이 컴마 얼마를 지나냐면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f파이가 얼마입니까? 사인 파이가 0이기 때문에 파이 컴마 0을 지납니다. 3분의 파이 컴마 얼마를 지나냐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1하면은 이게 2분의 3이고요. 2분의 3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3이니까 이 값은 4분의 3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또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봐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요. 아직 지금 극대값, 극소값 판정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여기가 파이이고 여기가 2파이야. 이 그래프는요. 파이 컴마 0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컴마 4분의 3루트 3을 지나요. 이렇게 3분의 파이 컴마 4분의 3루트 3을 이걸 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3분의 5파이 컴마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3을 지납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가 반복되는 거야. 뭐 그냥 0,0을 지나는 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양 끝점이니까 0,0. 2파이, 0을 지납니다. 왜냐하면 사인 2파이가 0이고 사인 0이 0이기 때문에. 그럼 이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봐봐. 요 값이 극값이 되는 후보야. 극값이 아니라 극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고민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값은요. 역시 극값의 후보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 버리면 여기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 버리면 또 다른 극대값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극값은 지금 이거 3개가 후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접선의 길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선의 길 0이 되게 그리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 값이 극값의 후보입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는 거고. 또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반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극대값은 x가 3분의 파이일 때 4분의 3루트 3이고요. 극소값은 x가 3분의 5파이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3.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니라 뭐 어쨌든 엄청 많지 극값이. 극대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극대값만 구하면 4분의 3루트 3, 극소값만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3이 되겠습니다. 0일 때 요거는 극값이 아닌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원리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프 그리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현재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그다음부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막 지수로고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점근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9-6번. 다음 함수의 극값, 뭐 또 구할까요? 극값. 네. 극값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미분에서 능형을 찾고 좌우의 증가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방금처럼 막 굉장히 복잡한 형태는 증가함수 찾기 힘든 경우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우선은 1번 f'x가 0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x분의 1. 다시 말하면 x분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무조건 x 0보다 클 때 정리가 되죠? 예, 로그 함수 정리해서 이런 식이 능형이 되는 값은 x가 1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x가 1일 때 어떤 점을 지나냐면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ln 1이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2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x가
1일 때 이 값이 2를 지나는데 잘 봐. 1보다 클 때는 요 값이 양수고 여기도 양수기 때문에 f'x가 양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보다 작을 때는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일 때는 무슨 값입니까?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fx가 이런 식입니다. 그럼 또 똑같아요. f'x를 구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니까 더하기 코사인 x. 네, 이렇게.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능령이 되는 값은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값이네요. x가 얼마일 때입니까? 4분의 파이일 때. 그죠? 또 x가 얼마일 때입니까? 4분의 5파이일 때. 제 3, 4분면과 제 1, 4분면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끝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구합니다. 대입하게 되니까. 여기는 2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2. 요거 대입하게 되면은 2에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값은 음수기 때문에 극소값이고 이렇게 양수기 때문에 극대값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꼭 굳이 방금 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안 하시고 증가감소를 한번 따져볼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일 때 양수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일 때 이 값이 음수값을 가집니다. 0부터 2파이까지 그런데 0,0을 지나고 2파이, 0을 지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거 아니면 이것이 극값이고 양 끝점 0일 때 0을 지나고 2파일 때 0을 지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무조건 연결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좋습니다. 다음 9-7번. x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 더하기 a 코사인 x에 대해서 다음 물음 답하십시오. fx가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극값을 가지려면 f'x가 0이 되고 좌우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봤더니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사인 x가 되는 거지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이 능령이 되는 값을 찾게 되면은 그 값을 가지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넘기면은 a 사인 x와 1이 서로 만나면 되는 겁니다. 단 a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그래프냐면은 얘가 y는 1이라는 그래프예요. 이 y는 1이라는 직선하고 y는 a 사인 x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함수가 사인 함수가 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겠죠. 이게 y는 a 사인 x가 이렇게 생기면은 분명히 y는 1하고 y는 a 사인 x 만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그는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서 이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1이면 이렇게 생기면서 만나는 거야. 만나긴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다시 말하면 a 사인 x가 1이 될 수 있고 이 방정식의 근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만약에 이 빨간색처럼 y는 a 사인 x 쓴다고 치면은 무조건 1보다는 a 사인 x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1 빼기 a 사인 x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0일 수는 있지만 무조건 0보다 큰 상태에서 0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값은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증가만 하기 때문에 이런 값이 극값이 되질 않는 거죠. f'x가 언제나 0 이상이면 그래프가 증가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정답은 뭡니까? 여기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a가 1보다 커야 됩니다. a가 1보다 크다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교차가 돼야 돼. 교차가. 크로스오버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fx의 극소값이 0일 때 fx의 극대값을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y는 a 사인 x고요. 얘가 y는 1이에요. 그래서 극소값이 0이래. 그럼 잘 봐.
현재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야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요 값을 알파라고 하고 요 값을 베타라고 하면은 이제 이 x가 알파랑 x가 베타일 때 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한번 판정해 볼게요. 자, 현재 이 그래프하고 상관없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x가 알파일 때랑 x가 베타일 때 이제 그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 이제 신경 써봅시다. x가 알파일 때는 2라고 a sin x가 똑같으니까 f'x가 딱 능령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0에서부터 알파 사이이면 1이 더 큽니까? a sin x가 더 큽니까? 1이 더 위쪽에 있죠. 1이 더 위쪽에 있다는 뜻은 한마디로 요 값이 무조건 양수라는 뜻입니다. f'이 양수란 말은 그래프가 뭡니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서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사이에서는 거꾸로 a sin x가 더 크니까 f'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의 극소값이 0이란 말은 이 베타에 해당하는 요 함수값이 0이란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극대값 극소값은요. 이걸 보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요걸 보고 판정하는 거야.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베타 더하기 a 코사인 베타가 0이라고 했을 때 질문이 뭐냐? 극대값 알파 더하기 a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됩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a 코사인 베타랑 a 코사인 알파를 어떻게 구하지? 근데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이 알파랑 베타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반드시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베타 자리에 다시 알파 자리에 그러니까 요 간격하고 이 간격이 똑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쓸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은 알파 베타 더한다면 평균 내면은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너스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까? 한 문자로 한번 통일을 시켜볼까? 그래. 이게 이런 식이니까 좋아요. 알파 자리에는 이거 없애고 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니까 알파 자리에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기 a에 코사인에 알파 자리에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지금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의 파이 빼기 베타가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코사인 파이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베타고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 값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a 코사인 베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값이 방금 위의 식에서 0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태에서는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값인지를 구할 수는 없지만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이. 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원래 주어진 함수값하고의 관계로부터 극대값, 극소값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좋아요. 이제 이 단원에서 미적분에서 새롭게 나오는 바로 오목볼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목볼록은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야. 다만 이거를 이제 미분과 관련해 조금 더 현학적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함수가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가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잘 안 쓰지만 뭐하고 똑같냐면은 위로 오목하다라고 말합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오목한 거야. 이것도 위로 볼록이라고 부르지만 아래로는 오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만 뭐 굳이 오목이라는 단어 잘 안 쓰기 때문에 단어는 오목볼록의 판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볼록의 판정하고 똑같습니다.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요, 이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판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미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기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의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 전체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이 요 곡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선이 이 선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인 거야. 또 위로 볼록의 의미는 여기서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보다 곡선이 위쪽에 있으면 위로 볼록인 겁니다.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은 어떤 특정한 선분에 대해서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두 점을 잡든지 간에 반드시 곡선이 더 위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위로 볼록의 수학적 의미.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그리고 3차 함수처럼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하는 부분 봤더니 여기가 위로 볼록이야.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되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미분하고 상관없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판정을 한 겁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기하학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래프들, 뭐 예를 들자면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뭐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이런 그래프.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요상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요상한 그래프는 반드시 점근선이 되는 이런 파트는요. 무슨 볼록일 수밖에 없을까?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죠. X축이 점근선이 되는데 X축 아래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려면은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돼야지만 가까워질 수가 있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 돼버리면 이게 커져가지고 뚫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점근선이 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현재 이 그래프가 지금 극소값을 갖거든요. 극소값은 무조건 무슨 볼록이야? 극소값 주위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극소값이 있고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데 여기는 위로 볼록, 여기 아래로 볼록이니까 어딘진 모르지만 여기 어딘가가 바로 변곡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뭔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말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가 있고요. 이 수학적 정의는 미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단원이 미분 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하고 관련 있는 개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분 관련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판정을 하는데, 자, 쌤이 책에 있는 걸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야. 잘 봐. 쌤이 여기다가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 작은 음수야. 접선의 길이가 점점점 커져서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사실 뭐가 성립하냐면 언제나 F'X, 다시 말하면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접선의 길이가 증가하면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은 반대입니다. 위로 볼록은 접선의 길이가 엄청 컸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더 줄어들어서 엄청 작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F'X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지금부터 식으로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잘 봐요.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증가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식으로 쓰나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가 증가해. 그러면은 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거든요. 바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답니까? 크거나 같답니까? 네, 크거나 같다면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fx가 증가하면은 이걸 미분한 게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0이 뭐 유한계가 있고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아래로 볼록이면 f'x가 증가야. 그러면 f'x가 증가인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fx가 증가하면은 미분한 게 0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f'x 증가하는 것은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식으로 고치게 되면은 이계도 함수, 미분을 두 번 한 게 언제나 0 이상이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등호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어떤 함수가 위로 볼록이야? 어떻습니까?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고 문제 줬으면 당연히 얘는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여기 등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예를 잠깐 들면은 y는 x의 4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2차 함수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하게 되면은 4x의 세제곱,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은 이 값이 12x의 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 미분한 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이 되는 점도 있어요, 일부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점에서 얘가 0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어떻게 판정한다? 바로 이계도 함수를 보고 판정합니다. 그럼 변곡점은 어떻게 판정할까? 변곡점은 봐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네. 그러면 f의 더블 프라임 x의 부호가 여기는 양수겠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음수겠죠.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 x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뀝니다. 그럼 당연히 이 변곡점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경계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부호가. 플러스에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자, 어떻게 판정하는지 알겠습니까? f의 더블 프라임 x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함수의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있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지금 그림을 그리니까 얘가 극소값이고 극대값이 되는 것을 알겠지만 극대극소인지를 모르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극대극소가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의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조건 극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f 프라임 x 0이 되는데 이계도 함수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무조건 위로 볼록이니까 극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쌤, 제가 아까 공부하다 보니까 y는 x 세제곱처럼 이런 그래프에서 이때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여기가 이계도 함수가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럼 이런 점의 특징은 뭡니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뭐가 되는 점이에요? 네, 0이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했을 때 0이 됐다고 하면은 다음에 세 가지야.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변곡점이거나. 근데 극대가 되려면 위로 볼록, 이계도 함수가 음수. 극소가 되려면 아래로 볼록, 이계도 함수가 양수. 변곡점이 되려면 이계도 함수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최종형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함수에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다음에 세 가지 운명이 있어요. f 프라임 x가 0이 되면서 f의 더블 프라임 x가 양수가 되면, f의 더블 프라임 x가 음수가 되면, f의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면 당연히 더블 프라임 x는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0이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 점에서 더블 프라임이 양이란 말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그 말은 그래프가 극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극대라는 뜻입니다. 얘는 변곡점이라는 뜻입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가 되는 점. 얘는 변곡점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도함수, 이계도함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개형들을 확인하냐면은 이계도함수를 활용해서 오목볼록을 판정하면은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값을 찾고 또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또 변곡점이나 오목볼록 판정하면은 동일한 상황의 문제 해결할 때 너무너무 분량이 큽니다. 너무너무 할 게 많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극값을 모르면 그래프의 모양이나 개형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f'x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0이 되거나 이계도함수가 양수, 음수가 되는 것은 선별적으로 확인해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확인하고 필요 없으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논리를 쌤이 이번 단원 문제 풀이하면서 계속해서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9-8번.
다음 함수에 대해서 y는 fx의 변곡점의 좌표. 어머, 이계도함수 영역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자, 다음 변곡점 이계도함수 0이 끝이 아니라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f'x를 구하면 얘는 1 더하기 2 코사인 x고요.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 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능령인 된 값 찾게 되면은 x가 파이밖에 없네요. 0부터 2파이 사이에는. 그리고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상 y는 마이너스 2 사인 x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그럼 이 점 파이를 기준으로 0이 되고 여기는 양수가 되고 여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파이를 기준으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변곡점이야. 따라서 변곡점의 좌표니까 파이, 이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사인 파이는 0이기 때문에 파이, 파이 이게 변곡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함수 y는 fx 아니에요. 요거는 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요 그래프를. 그렇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접선의 방수 어떻게 합니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변곡점이고요. 기울기에다가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2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y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의 과열과 x 마이너스 파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파이. 알겠죠? 두 번째. fx가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러면 똑같아요. f'x를 구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정리하면 1 마이너스 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므로 x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능령이 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입니까? 2일 때인 거죠. 그리고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에서 요거 부호가 바뀌는 거 확인했습니까? 2보다 조금 크면 이 값은 양수, 조금 작으면 이 값이 음수. 따라서 변곡점 맞습니다. 변곡점은 2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점의 좌표, 함수 값은 무조건 y좌표, y는 fx 집어넣어야 돼서 1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기울기는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하고 x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정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9-9번까지 오늘 할까요? 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번.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소값 1을 가질 때 상수 ab를 구하십시오. 자, 극소값 1이란 말은 함수가 1,1을 지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x가 1일 때가 극소란 뜻은 f'1은 또 0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f'x를 먼저 구하면 이 식은 x분의 3, 3ln x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데 f'1이 0이니까 1 대입하게 되면은 3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1,1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111 집어넣으면 이 값은 0 더하기 a 더하기 b는 1을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a, b가 바로 나오겠네요. 이 식을 위아래를 한번 더해보니까 a는 사라지고 3 더하기 2b는 1이므로 따라서 b는 1. a는 b에다 1 집어넣으니까 넘어가면은 4. 맞나요? 잠깐만 이상한데요? 다시. 위아래 더하게 되면 2b가 b가 마이너스 1. sorr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넘어가니까 a가 2. a가 2, b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함수 fx가 a sin x 더하기 b 코사인 x 더하기 x가 x는 3분의 파이와 x는 파이에서 극값을 가질 때 상수 a, b의 값과 fx의 극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극값을 간단 말은 미분에서 능령이 되는 값이 3분의 파이랑 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니까 f'x를 구하니까 얘가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sin x 더하기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b 더하기 1. 이게 는영이라는 뜻인 거죠. 시카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파이를 집어넣게 되니까 이 값은 사인 파이 0이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요. 는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 값을 가지면 무조건 미분해서 능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1이 되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3이니까 b는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는 1, b는 루트 3.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십시오. 아, 그러면 현재 이게 3분의 파이랑 파이일 때 중에서 하나가 극대값, 하나가 극소값일 것 같은데 지금 언제 극소인지를 판정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좀 이렇게 식이 복잡해하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쌤께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은 좀 눈에 띄는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는요. 3분의 파이일 때 극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파이일 때 또 극값을 갖습니다. 그럼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3분의 파이일 때 얼마를 짓냐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파이일 때도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파이를 먼저 집어넣어요. 사인 파이는 0이니까 0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b가 루트 3이므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 네, 플러스 파이 이런 점을 지나는 겁니다. 파이가 3.14, 159 이런 값이니까 이 값은 파이 컴마 이런 양수값을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일 때는요. 좀 복잡하네요. 3분의 파이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a가 지금 1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이니까 또 더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이 값은 루트 3 플러스 3분의 파이고요. 이게 1.7 얼마. 얘는 3.14 3이니까 또 1. 얼마니까 이게 2.7 얼마입니다. 2.7 얼마는 요것보다는 더 큰 값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일 때는 더 큰 값인 거야. 3분의 파이. 더 큰 값인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프가. 그럼 이때랑 이때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질문이 오니까 극소값 구하는 거니까 요걸 구하는 겁니다. 요게 답입니다. 극소값은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네, 이렇게. 점을 직접 찍은 거예요, 지금. 점을 직접 찍지 않고 구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극대극소 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하는 단원입니까? 오목볼록 공부한 단원입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극대극소를 확인하니까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이걸 한번 더 미분하면은 f 더블 프라임 x를 구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a 사인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 코사인 x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f의 더블 프라임 파이를 구하면 잘 봐. 사인 파이는 0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은 b가 됩니다. 그럼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양수란 뜻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파이일 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증가함수를 따지지 않고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목볼록과 변곡점 9-9번까지 해봤고요. 자, 9-10번과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과정, 곡선의 개형에 해당하는 파트를 다음 시간 189페이지 세 번째 이론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